안녕하십니까, 캠핑하사입니다. 오늘 카이스트전자에서 에버쿨 입고가 되었고 영상 좀 촬영 좀 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카이스트전자에 나오는 에버쿨 특징하고 장단점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실제로 문제가 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 리뷰할 수 있는 제품은 ECF 28리터 나오는 거하고 ECF 50리터 나오는 거하고 ECF 60리터 나오는 거, 요 세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60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60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크기를 말씀드릴게요. 71에 45, 높이는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과 50과 40은 높이만 차이가 있어요. 단차만 약 5cm씩. 그러니까 똑같이 71에 45에 아까 52였으니까 47 정도 되고, ECF 40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똑같고 높이만 한 42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기가 이렇다 보니까 승용차에 들어가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승용차 트렁크에는 50하고 60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8하고 40리터만 트렁크에 들어가고, SUV 쓰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50이나 60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외관 잠깐 설명드릴게요. 외관은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무게가 20kg 정도 되고 완전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 좌우 우측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는 떨어질 수도 없고 망가질래 망가지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무게를 버텨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뒤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의 범퍼가 고무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 부딪히거나 할 때 이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범퍼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양문형으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열리면 반면 또 우측으로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둘 다 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SUV 차량에다가 제품을 올려놓고 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음식을 빼놨다가 나중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 문 열 때 이 차에서 이걸 열다 보면 이만큼까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양쪽 문을 제거한 다음에 음식을 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닥판에는 지금 보시면은 앞에 28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무가, 미끄럼 방지 고무가 두 개가 있고 이쪽은 없어요. 가끔씩 왜 이쪽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원래 이렇습니다. 앞쪽 두 개만 있고 뒤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내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부 좀 설명드릴게요. 내부는 에버쿨 60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냉장과 냉동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리터로 계산하면 12리터하고 40한 5, 6리터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스켓이 있는데, 바스켓을 뜯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내부에 냉동선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아마 화면상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냉동선에 의해서 냉각이 되는 거고, 이 내부 안에는 두께가 좀 두꺼운 냉동 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매를 유지시켜주고 냉동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면, 특징적으로 이쪽 부분에 보면은 마감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냉동선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불량이나 오류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높이로 봤을 때 2리터짜리 물병이 들어가고 남아요. 50리터는 1.8리터짜리가 들어가고 40리터는 1.5리터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캠퍼들 입장에서는 2리터짜리 물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립이 되냐 안 되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60리터 제품 구매하시라고 한 이유가 2리터 물병을 자립해도 공간이 남는다는 거,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부는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엔 매뉴얼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용 방법. 자, 사용 방법 설명 드릴게요. 우선
12V에 선을 꽂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뱅크 연결을 해놓고요. 나중에 AC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아답터 연결 쓰시면 되고요. 선을 꽂은 다음에 전원선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전원선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2초가량 꾹 누르고 있으면은 LED가 켜지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연두색 불이 들어오면은 현재 컴프레셔가 가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설정 온도가 도달돼서 컴프레셔가 멈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용 방법이고, 온도 조절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셋 버튼이 있습니다. 셋 버튼을 한 번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설정하고 싶은 온도를 영상 12도부터 마이너스로 눌렀을 때 영하 22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떨어뜨린 다음에 나는 영상 10도로 놓겠다. 아까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기온이 영하 20도였기 때문에 영하 10도로 놓는다고 가정하면은 현재 20도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연두색에서 불이 지금 주황색으로 불이 바뀌듯이 콤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내장 안에 있는 음식이 영하 10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콤프가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게 되면 C하고 F가 옵니다. 이거는 도수나 아니면 화씨냐 이거 나오는 설정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화씨를 조정할 수도 있고 도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셋 버튼을 세 번 누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 둘, 세 번. 그러면 로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N2가 나오고, 하이가 나옵니다. 이건 저전력 보호회로 그걸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전력 보호회로는 로우로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로우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것 중에. 우선은 제품이 현재 기온이 25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내용물을 넣으면 또 상황이 변동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하 22도, 그러니까 최저 세팅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다시 최저까지 맞춰지느냐 라는 시간 타임을 재보니까 대략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좀 빠른 건 2시간 정도 되고 환경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저점 영하 22도로 났다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하 20도라고 보면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 오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을 500cc 물을 넣어놨을 때 이게 언제부터 어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게 상황과 변동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기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cc의 물을 넣어놓고 얼려봤더니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은 물이 얼기 시작하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면은 물이 꽁꽁 얼기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물건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왜 이거를 10시간 동안 돌렸는데 뭐 얼음이 안 오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품의 문제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컨디션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 제품 사용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캠핑장을 가시거나 AC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 전기 소모 전력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오지나 노지, 그 다음에 뭐 차박이나 뭐 파워뱅크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전력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12V로 사용 시 4A,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와트로 계산하면은 50W 정도 시간당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이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콤프가 작동하는 시간은 시간당 50W씩 소모가 되지만 냉각이 돼서 온도가 더 이상 콤프를 작동을 안 시킬 때는 그대로 소진되는 전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품은 시간당 50W씩 쓰는 게 아니라 평균 전력으로 따져봤을 때 20에서 30W 정도밖에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고 제가 써보니까 24시간을 기준해서 50A,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 50A 정도면 24시간 쓰는데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150A, 100A 이틀, 3일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맨 마지막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캠핑장 가서 문제가 생길 때는 본사도 전화가 안 되고
그럴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전원을 꽂았는데 안 된다. 첫 번째, AC에서 안 된다. AC 아다타 분량이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 꽂은 전원을 AC에서 분리를 해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파워뱅크가 있는 분은 파워뱅크에다 연결하시고, 차량에 있는 분은 차량에다가 꽂아서 한 번씩 체크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만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그거는 AC 아다타 분량이기 때문에 캠핑카드로 연락 주시거나, 캠핑카드로 연락 주세요. 저희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교환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차량에다 꽂았는데도 역시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면은 C가짝에 보면은 휴지가 있어요. 앞에 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돌리는 부분을 돌려주시면은 요 앞에 10A짜리 휴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휴지가 끊어졌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는 새 걸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하시기 힘드시면은 저희 캠핑카자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고장날 수 있는 요인이 휴즈까지 갈아 끼고 났는데, 이건 알려드릴게요. 휴즈를 갈아 낀다는 얘기는, 휴즈가 나간다는 얘기는 차량이든 파워뱅크든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휴즈를 나가서 이렇게 뒷좌석에 꽂았는데 휴즈가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뒷좌석에 쓰시면 안 돼요. 앞좌석으로 꽂아놔야 돼요. 분명히 단락이나 과오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쓰시면서 문제 생긴 게 뭐냐면은 저전압 보호 회로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회로가 있다고. 그게 저전압 보호 회로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기 위해 필요한 볼트가 12V라고 가정하면은 이 에버쿨은 12V 미만에 떨어져 있는 전기는 끌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끌어와 버리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고 방전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주는 회로가 저전압 보호 회로예요. 근데 저전압 보호 회로가 걸려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냐, 보시면은 전원불 주황색 불 밑에 연두색 불이겠죠? 이 밑에 느낌표 세모 표시가 있습니다. 이 빨간 불. 이 빨간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저전압 보호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 주시면 되고,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AC 제품 가정용 전기를 꽂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회로 오류예요. 정상적이다 안정적이다 떠나서 회로 오류가 가끔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가끔씩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원을 분리했다가 한 2분 3분 있다 다시 꽂아준다든지, 얘를 꾹 누르고 있다가 껐다가 한 2, 3분 있다 다시 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락을 시켜주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회로 오류로 인해서 저희한테 맡겨주시거나 AS 맡겨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을 하다 보면은 설정 온도를 10도로 맞춰놨는데 계속 22도, 23도치가 쭉쭉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PCB 오류라고 해서 이 회로에 있는 회로가 내부 온도를 감지 못하고 계속 떨어뜨리게끔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경우는 왜 생기냐면은 여러 이유보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들고 다니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혀갖고 회로 쪽에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PCB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쪽한테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점검해드릴게요. 끝으로 나올 수 있는 오류가 많지는 않지만 컴프레셔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 컴프레셔가 있는데 이 컴프레셔가 망가지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동 중에 파손에 의해서 컴프레셔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도 오랫동안 컴프레셔라는 게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타임이 오버돼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컴프레셔가 망가질 수 있어요. 매뉴얼상에서는 5년 정도로 적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48시간, 72시간 쓰면서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건 물론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품과 타 제품에 비교해 보면 이 제품은 콤프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제품 콤프가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드물 거고, 현재 16, 17, 18, 19년 올해 4년 차인데 아직까지 콤프 망가진 제품은 거의 몇 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